자, 톡쿠킹 들어가기 전에 기상 상황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밤사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특히 일부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극한호우 긴급 전화 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됐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내린 폭우 탓에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도 일어났는데요. 장맛비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주의해야 할 점 뭔지 기상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밤 사이에 곳곳에서 그 기습 폭우가 내렸었는데 현재까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낮 동안 그리고 오후까지도 우리나라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굉장히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네. 현재는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이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까지 강수량을 조금 두 파트로 나눠서 보면 어제 우리 중부지방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렸던 지역들은 어제 일개를 기준으로 최대 12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던 곳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이 남해안 쪽에 나타나고 있는 강한 비구름대들을 포함하면 이 여수 공항이나 순천 쪽을 중심으로 최대 180mm가 넘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남부지방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렇게 강한 비가 쏟아지는 원인이 뭡니까? 네, 제가 강수량을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강수 원인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렸던 강한 비는 이 정체전선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하고 그 북쪽으로부터 굉장히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어제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8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렸던 지역들이 있었고요. 네.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남해안 쪽의 강수대는 그렇게 건조 공기가 체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다 점유한 상태에서 이 정체전선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구름대와 결부되면서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는 이 동서로 폭이 길이가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 극한호우 긴급 전화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이 단어 아마 생소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내려진 조치입니까? 네, 우리 기상청에서 이번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이 재난문자 시스템은 네. 1시간에 50mm 그리고 3시간에 90mm가 기록이 되게 되면 그 이후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을 토대로 강제적으로 문자 전송을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 문자를 토대로 지금 현재 내가 위치한 곳에 강수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바로 그 문자를 받아보신 분이 개인적 행동을 취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문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기습 폭우 그래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 장마를 도깨비, 홍길동 장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이유가 일단은 산발적으로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나타나고 또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더운 폭염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런 말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과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그런 게릴라성 호우가 단어로 언급되기 시작했던 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마 초기에 아직까지 이 겨울철에 영향을 줬던 되게 상부의 찬 공기들이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비구름대들을 강하게 발달시키는, 그러니까 일종의 자극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될 때는 정체전선처럼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은 굉장히 좀 체계적인 비구름의 형태보다는 굉장히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이 비구름대가 발달 소멸하는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인근 지역 간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과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 가깝게 분포를 하게 되면서 서로 굉장히 좀 상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컬어지는 거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현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아직까지 찬 공기의 기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체계적으로 정체전선이 북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게릴라성 폭우 분명히 있지만 큰 비구름대 안에서 발달하는 강한 비구름대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양상이 좀 다르게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마가 하루는 폭염이고 또 다음 날은 또 비가 내리고 폭우, 폭염이 반복되는데 장마 개념도 좀 바뀐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장마 개념에 대한 부분은 예. 작년부터 이 학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상학회에서 처음 장마 특별 세션이 열리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장마에 대한 고찰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가 보는 장마가 과연 옳은 표현이라고 하는 표현의 시작은 비단 지금과 같은 게릴라성 호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라는 뉘앙스보다는 네. 이 우리가 알다시피 7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장마가 끝나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8월, 9월까지도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네. 이 갖가지 호우로 인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양상이 점차적으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러한 장마 기간 동안에 많은 비가 온다. 라는 그러한 개념을 조금은 벗어나기 위해서 네. 이제 장마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한테 올바른 어떤 득을 주는 그런 단연하는 것이 학계 쪽부터 지금 네. 좀 바람이 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쪽 학계를 중심으로 그러한 여론이 좀 일고 있고 아직까지 기상청에서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이나 추후 여러 가지 통계 부분들을 살펴보고는 있지만 네. 기상청에서 어떠한 특별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일본에 큰 피해 준 장마전선 북상한다고 소식이 있던데 그러면 이제 진짜 장마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엄밀히 얘기해서는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쪽에 많은 피해를 줬던 그 예. 정체전선에 수반된 비구름대들은 사실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비를 만들어냈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이제 우리나라 쪽 부근까지 북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비구름대 또는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다시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이제 유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네, 일본에 있었던 정체전선과는 또 다른 일종의 비구름대가 또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좀 조심해야 될 점 짧게 좀 짚어주십시오. 앞으로. 네, 앞으로 이제 정체전선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줌에 따라 네.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 많아지고요. 근데 이 비가 순식간에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비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약하게 시작된다고 해서 안심하시지 말고 이 비가 시작이 되고 특별한 호우 문자나 특보에 대한 정보들이 나가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언론을 통한 TV 시청이나 라디오 시청이나 또는 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정보들을 계속 주시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네. 만약의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발달해서 특보가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일단은 밖에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심한 경우에는 그 인근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을 벗어나야 하시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자기가 본인이 위치한 곳에서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구비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과 함께했습니다.